안녕하세요. 단양현지인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요, 보통 다들 그러시겠지만, 유튜브 영상을 보려고 계정을 만든 지는 초창기 때 만들었고,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해서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이제 최근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영상 편집을 조금 배웠습니다. 조금, 아주 그냥 조금 배웠고요. 그리고 사진 찍는 거나, 영상 편집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 입문하게 된 건 뭐 구독자를 늘리고 제가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지금 현재 단양에서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이 참 좋은 도시인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홍보를 하고 더 많이 오실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유튜브 영상으로 제가 좀 미흡한 실력이지만 영상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홍보를 해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제 채널에 뭐 제가 드론으로 찍어서 올린 거 이런 것도 편집을 좀 해서 올리고 했지만, 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리고 택시를 하다 보니까 뭐 영상 편집을 그렇게 꾸준히 뭐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래도 단양에 좋은 곳이 있으면 이렇게 찍어서 이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기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아직까지는 뭐 제가 영상을 제대로 배운 입장이 아니라서 많이 허접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도 단양의 아름다운 곳, 제가 찍어 놓은 사진도 꽤 많고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오셔서 관광을 하셨으면 좋은 곳, 이런 곳들을 제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편집을 해서 올려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공간은 제가 영상을 뭐 찍는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과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단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공간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영상 편집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또 생긴 것도 이러고, 근데 뭐 제가 좀 영상 편집을 잘 못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찍는 걸 좋아해서 찍어 놓은 게 꽤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단양에 놀러 오시면 뭐 궁금하셨던 것들, 뭐 그런 것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단양을 한번 왔다 가셨던 분들은 관광지인데 버스가 왜 이렇게 없지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들 계세요. 제가 택시를 해서가 아니라 손님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의문들, 궁금해 하시는 것들 제가 구석구석 다 알려드리고 긁어드릴 순 없지만 최대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영상 제작을 해서 단양을 조금 더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가을철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가을철에 단양을 여행하시면 어디가 좋으실까? 제가 몇 군데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 관광지부터 일단 제가 단양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신지 모르다 보니까 일단 가보시면 좋을 만한 관광지를 제가 몇 군데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 가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단양 현지인으로서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단양을 여행하시면서 아셔야 되는 가장 큰 거는 단양의 면적이 서울보다 넓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양은 여행 코스를 잘못 잡거나 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도로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양 면적의 89% 정도가 단양이 백두대간의 허리인 소백산맥이 지나가는 자리라서 거의 산맥과 강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의 면적을 일단 모르시면 단양 여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면적이 넓다 보니까 단양의 관광지 또한 여러 군데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이동거리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에서 관광지를 이동하는데 보통 1시간 이상 걸리는 곳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 좀 많은 관광지가 외면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친구분들은 좀 차가 없이 뚜벅이로 오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음, 좀 먼 거리에 있는 관광지들은 잘 안 가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양에 원래 유명한 곳은 단양 팔경이라는 곳이 있는데 말 그대로 단양의 8군데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어, 단양 팔경을 예를 들자면 도담산봉, 성문, 옥순봉, 구담봉, 중산암, 상산암, 하산암, 사이남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이 있는데 그곳들은 단양 읍내에서 가다 보면 보통 20km 이상 30km 가까이 가는 거리에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외면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친구분들한테. 근데 아직도 예전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단양 팔경을 많이들 기억을 하시겠죠. 저도 단양 팔경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릴 단양의 가을 여행지로는 첫 번째는 저는 좀 거리가 있더라도 옥순봉, 구단봉은 꼭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단양이 수몰이 되면서 1985년에 지금에 있는 신단양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 수몰의 원인이 충주댐 건설이거든요. 충주댐이 건설이 되면서 단양이 수몰이 됐습니다. 근데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꼭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충주호라는 아주 거대한 호수가 만들어졌죠. 내륙의 바다라고 하죠. 그곳에서 유람선을 타고 유유적적 즐길 수 있는 옥순봉 구단봉 가을에 가보시면 단풍이 아주 기가 막히는 곳입니다. 그곳은 가을에 미리 예약을 안 하시면 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고요. 그래서 거기는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차가 없으시면 참 여행 코스 짜드리기가 힘들어 단양이. 그래도 꼭 한번 비싼 비용을 지불하시더라도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은 구인사입니다. 구인사라는 곳은 기독교에도 감리교, 장로교 제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여러 종파가 있겠죠. 예. 근데 불교에도 천태종, 태고종, 조계종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천태종이라는 종파의 총본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천태종의 대장이 사는 그런 절입니다. 그래서 절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고요. 절에 사찰 건물만 52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절이 소유한 그 산 전체 땅이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5만 평 정도 되는 국내에서는 가장 큰 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의 단풍이 아주 기가 막히고요. 제가 좀 이따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보실 곳은
구인사를 가는 길에 있는 보발제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그 구인사를 가는 옛길입니다. 옛길. 지금은 왕복 4차선 도로가 뚫려가지고, 2차선이구나. 왕복 2차선 도로가 뚫려서 지금은 구인사를 영춘면 쪽으로 해서 이게 어차피 구인사도 같은 영춘면에 있는 절이지만 그쪽으로 돌아가지만 이 보발제라는 곳은 그 도로가 뚫리기 전에 구인사를 가는 옛길인데 여기에다가 누가 심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심었는지 모르겠는데 단풍나무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심겨져 있습니다. 보발제 사진도 제가 좀 이따가 띄워드릴 거예요. 그 보발제가 S자가 여러 개 겹친 그러니까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온의 말티제랑 비슷한데 말티제보다는 이 도로 간격이 좀 좁아서 단풍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이쁘게 나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보발제인데요. 이곳이 단양의 관광 명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을에는 특히 저같이 저는 아직 초보 드론이지만 드론이들이 사진을 찍으러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아주 가을에 단양에서 많이 알려진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장해나루나 보발제나 구인사는 아이러니하게도 관광지인데 버스가 안 다녀요. 근데 그래서 꼭 택시를 타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일단 장해나루 가는 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장해나루를 가시려면 장해나루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단양에서 충주를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충주로 가는 직행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장해나루에서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주십니다. 내려주시는데 그리고 시내버스 중에서도 이 단양이 제가 나중에 뭐 영상 편집 기술이 더 늘면 영상 편집을 더 해서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지만 워낙에 동네가 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과 강물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버스가 서울이나 이런 데처럼 노선처럼 운영되는 게 아니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 동네 이름을 알아야 버스를 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버스 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지인들도 만약에 뭐 단양역 가는 버스다 그럼 단양역을 지나가야만 하는 동네가 이제 뭐 양당, 장해, 대강, 장정, 뭐 단성 하여튼 동네가 이렇게 좀 사람으로 치면 줄기세포처럼 갈기갈기 벌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이름을 알아야만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해나루 가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일단 장해나루 가는 버스는 양당이라고 적혀있는 버스를 타시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버스도 한 2시간에 한 대씩 배차가 되고요. 그래서 배차 간격이나 이런 게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여행을 오시면 버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또 들어갔다가 나오려면 또 양당을 갔다가 나오는 버스를 타셔야 되는데 그걸 또 기다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보통은 택시를 많이 타고 가시는데 제가 택시를 한다 그래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택시비가 왕복 한 6만원 정도 들어요.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가보실 만한 가치는 있는 곳이에요. 정말 가치 있습니다. 제가 제 택시 타시라고 제 전화번호도 안 남겨요. 근데 한번 가보세요. 가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고요. 자, 그리고 구인사를 가시는 방법은
구인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태종의 총본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절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했고 전국의 신도가 1,0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제가 듣기로는 2천만 가까이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저도 절을 다니진 않아요. 머리는 이렇게 깎았지만.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가셔가지고 왜 저까지 신도 등록을 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불교 신자가 되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인사는 그만큼 절이 크다 보니까 단양 시외버스 터미널, 시내버스 아니고요, 시외버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구인사를 직통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있고요. 구인사 경내에 절 안에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사는 시외 버스 터미널에서 구인사 가시는 버스를 타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가실 수 있고요. 버스 시간은 제가 막차 시간은 아는데 막차 시간이 5시 반인가 6시 반입니다. 근데 뭐 첫 차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1시간 간격으로 배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인사는 접근성이 그나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발제, 보발제 이곳은 솔직히 얘기하면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곳이긴 한데 버스나 이런 게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 마을이 2개가 있기는 한데 그 마을로 가는 버스는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2대 정도 배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오시면, 그리고 그 버스 놓치시면 나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발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택시를 타고 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영상이나 사진에서도 보시고 계시겠지만 가을에 택시를 타고 가실 만한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단양에 오셔서 가을 단풍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9월 달인데 보발제나 구인사나 장현야루를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단양은 1년에 관광객이 1,000만 명 이상 오는 동네입니다. 근데 그 관광객의 거의 한 60% 정도가 가을달, 단풍철 이때 몰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숙소나 이런 것들을 예약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지 않으시면 가을철에 단양을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장현나루는 버스가 있기는 한데 운행이 잦지 않아서 여행 시간을 단축하시려면 택시를 타셔야 되는 게 맞고요. 구인사는 시외 버스 터미널에 가시면 구인사까지 가는 직통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를 타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발제는 그 안에 마을이 뭐 떡가락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마을 이름 참 웃기죠. 그런 마을이 있어서 버스가 운행을 하긴 하나 하루에 2대 정도 운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발제는 택시를 타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렇게 가을에 가보실 만한 곳 3군데,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왜냐면 단양에 대해서 만천하 스카이워크, 고수동굴, 도담산봉, 뭐 이끼터널, 수양계비터널 참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알려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으신 친구분들이 차가 없이 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단양에 보시면 자기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한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차가 없이 오시는 분들이 한 70%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택시를 타고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는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
뭐 이것도 간단한 거리는 아니죠. 근데 그나마 가까운 관광지가 그 정도입니다. 할 수 있는 데가 고수동굴, 도담산봉, 성문, 이끼터널, 수양계비터널, 만천하 스카이워크 딱 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또 특히 제가 지금 뭐 찍고 있지만 유튜브 이런 영상에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단양의 관광지가 거기밖에 없는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단양에는 가볼 만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오시면 보발제, 구인사 그리고 장애나루 가셔가지고 꼭 유람선은 타시고요. 가시는 방법은 장애나루 버스 운행합니다. 하지만 운행 횟수가 잦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인사 시외버스 터미널 가셔가지고 직통으로 가는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그거 타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발제 거기는 솔직히 얘기해서 택시 타고 가셔야 됩니다. 네. 가을에 단양 오셔가지고 즐거운 여행 되시고요. 가을에 오셔가지고 오시기 전에 제가 팁을 하나 드릴 게 뭐가 있지?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나 이 영상을 어쩌다가 보셨다면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택시 운행을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즉답은 못 드려도 제가 댓글에다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오셔가지고 즐거운 단양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왜냐면 뭐 본인만 보시고 뭐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 그래도 주변에 단양 오려고 하는 친구분들이 있으면 공유도 좀 해주시고요. 뭐 구독자 많이 늘어나면 얼마나 좋을지도 모르겠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을에 단양 여행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